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무려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에게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 역사상 가장 넓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끝내 무참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6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 14억 인구의 월드컵 꿈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지겹도록 익숙한 시나리오가 반복됩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은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결국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은 부임 4개월 만에 경질 통보를 받고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용은 또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네, 이방코비치 감독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립니다. 과연 누가 이 불타는 폐허 속에서 중국 축구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용기가 있을까요? 자국인 감독일까요? 레전드 출신인 정주 감독 같은 인물 말입니다. 아니면 또다시 실패했던 과거를 반복하며 유럽 출신의 다른 감독을 데려올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어제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으로부터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중국 축구협회가 차기 사령탑으로 고려하는 인물, 바로 인도네시아의 축구 영웅 신태용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태용 감독입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9년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도 중국은 그에게 감독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거절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며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는 지도자가 된 신태용 감독,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국 확대라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채 절망에 빠진 중국.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예상 밖의 시나리오. 과연 중국의 이 러브콜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신태용 감독일까요? 수많은 감독들 중에 왜 중국은 신태용이라는 이름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중국 축구가 앓고 있는 고질병,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자국 출신 스타 플레이어였던 리티에 감독을 선임했죠. 프리미어리거 출신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축구장이 아닌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 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유럽의 명망 높은 감독들은 어땠나요? 이번에 경질된 이반코비치를 포함해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막대한 연봉을 받으며 중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결국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 부재였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절실함,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태용 감독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신태용 감독이 맡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축구의 변방,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약체였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팀 전체의 끈끈한 조직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16강 진출,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월드컵 3차 예선까지 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술과 전술을 넘어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리더십.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선수들에게 승리의 DNA를 심어주는 능력.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신태용 감독은 아시아 무대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중국이 신태용 감독에게서 보는 것은 단순한 감독 한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승리 공식과 정신력을 통째로 수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축구는 절박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질적인 정신력 문제를 해결해줄 아시아 최고의 해결사. 절망에 빠진 중국 축구의 신태용 감독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모든 논리를 단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실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퍼즐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결정적인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불과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던 신태용 감독은 중국과 경기를 치른 뒤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을 깎아내리는 듯한 중국 기자의 질문에 신태용 감독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스타일대로 직설적으로 되받아쳤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저는 중국 축구가 이렇게 똥볼을 차는 줄 몰랐습니다. 네, 똥볼 축구. 형편없는 축구라는 뜻의 이 신랄한 비판은 당연히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신태용 감독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축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감독으로 낙인 찍혔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도 차에 지나지 않은 지금 자신들의 축구를 똥볼이라 불렀던 바로 그 감독에게 이제는 제발 우리 팀의 구원투수가 되어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상황.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중국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준 감독을 영입하려 하다니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과연 이것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월드컵을 위해 실리를 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현재 중국 축구가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처절한 증거일까요? 어느 쪽이든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들의 똥볼 축구 발언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중국이 신태용 감독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대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은 과연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중국행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쓰비시컵 탈락을 빌미로 한 갑작스러운 비판과 흔들기, 그리고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적인 경질이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한 감독이 과연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중국 대표팀 감독직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섣불리 마실 수 있을까요? 설령 신 감독이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 감독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인 감독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항마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의 축구 레전드 정즈 감독입니다. 그는 현재 중국 U21 대표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방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중국 축구계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안전한 선택지인 셈이죠. 결국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성공하면 본전,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는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자리. 과연 신태용 감독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거대한 용을 길들이는 도전에 나설까요? 결정은 오직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궁극의 딜레마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을 선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거대한 주체의 운명을 건 선택입니다. 먼저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축구를 똥볼이라 정면으로 비판했던 감독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언론과 14억 팬들 앞에서 우리가 틀렸고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과연 그 수모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지켜온 그들의 체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실리가 먼저입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축구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중국을 이끌고 기적처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중국 축구의 영웅을 넘어 아시아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신화가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요? 그는 그저 이반코비치, 리티에처럼 중국 감독 잔혹사의 또 다른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쓸쓸히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그에게 중국 감독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위대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완벽한 함정입니까? 자존심과 실리 사이의 중국, 그리고 영광과 몰락 사이의 신태용.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충돌 직전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드라마의 결말은 아마도 생각보다 싱겁게 현실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다음 달 7월에 있을 동아시안컵에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임시감독 체제로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태용 감독의 최종 선임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장수 한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잘못된 전략으로 짜인 전쟁의 판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독 교체는 언제나 쉬운 선택지였지만 유소년 육성 시스템, 리그 구조와 같은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0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조차 감독만 바꿔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아시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린 토대 위에 과연 화려한 궁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감독을 바꾸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중국 축구가 답해야 할 가장 무겁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신태용 감독과 같은 유능한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토대 자체를 갈아엎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일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고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하며 이 흥미로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